금 가격은 12월 10일 기준 온스당 약 4,20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며 최근 52주 고점은 약 4,400달러, 역사적 고점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 흐름은 여전히 금의 이막 상승에 베팅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금 ETF로만 11월 한 달 동안 약 32억 달러가 유입됐고 그중 중국이 22억 달러를 채우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11월 3일 이후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AC, KRX 금연물 ETF를 순매수한 규모는 약 5조 4천억 원에 달하고 2025년 상반기 KRX 금현물 시장 거래량은 37.3톤으로 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점 논란과 별개로 자금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가속 유입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미국 통화정책과 달러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사실상 컷 사이클의 문을 열었지만 향후 추가 인하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미 장기적으로는 실질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시나리오를 선반영하고 있고 이 조합이 바로 금 가격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금 가격은 50% 이상 상승해 왔고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참 이중, 갈등 기후, 전환 비용 등 구조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AI와 다수의 전략가들은 이번 랠리를 단순한 일시적 피크라 보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의 투자 접근법은 아주 정교해야 합니다. 첫째, 금 가격은 이미 역사적 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리스크를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물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재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이때 금 가격은 빠르게 1%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의 본질은 주식처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성장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보험 역할을 하는 해지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맞히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변동성이 큰 주식 비중을 보완하는 중장기 방어선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골드 ETF보다는 혼합현금 ETF 활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 플러스 국채, 금 플러스 S&P 500 구조로 설계된 하이브리드 ETF는 금 가격 상승분에 더해 이자 배당 프리미엄을 함께 가져갈 수 있고 단일 자산 대비 변동성도 낮춰줍니다. 실제로 한국 ETF 시장 전체 순자산이 최근 300조 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원자재 특히 금 관련 ETF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복합 수익 구조에 대한 수요를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현 시점의 금은 고점이니까 끝났다기보다는 이막의 초입에 들어왔지만 계단식 조정을 동반할 구간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주식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포트폴리오의 ADS 1% 범위에서 금금 혼합형 ETF를 활용해 방어력을 높이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접근법의 핵심은 단독 승부가 아니라 분산과 해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 투자를 논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면 금은 약세, 주식이 오르면 금은 빠진다는 단순 공식을 떠올리지만 실제 데이터는 훨씬 복잡합니다. 2024년 이후 구간만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는 100덤 뱀 1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금 가격은 온스당 2,000달러 초반에서 2,400달러 선까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고 2025년 12월 초 현재도 2,300달러 안팎에서 역사적 고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 단순히 달러의 거울이 아니라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 기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유동성의 합성 함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변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같은 1온스 금이라도 달러 기준 가격과 원화 기준 가격 사이에는 환율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준 금값이 10% 오르는 동안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5% 상승하면 원화 기준 금 가격은 단순 계산으로 약 15% 오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2024-2025년 구간에서 금 가격의 달러 기준 상승률보다 KRX 금현물 지수의 상승률이 더 가팔랐던 주요 이유도 같은 시기 원 달러가 1,200원대에서 한때 1,450원 안팎까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경우 달러 기준 금 가격이 횡보하거나 소폭 오르더라도 원화 기준 수익률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는 금 가격만 보지 말고 달러 예원 사이클과 금 사이클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주식시장과의 관계도 최근에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위험 회피 국면에서 주식이 폭락할 때 금이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이는 패턴이 자주 관찰됐지만 2020년 이후 구간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과 금이 함께 오르는 동행 구간이 길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AI던 반도체 랠리와 금 랠리가 동시에 나타난 2024년 이후 국면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금을 단순히 주식의 반대편이 아닌 인플레이션 해지이자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 ETF를 활용하는 핵심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 비중이 높은 공격적 포트폴리오라면 순간적인 주가 급락 시 손실 폭을 줄이는 완충 장치로서 전체 자산의 2-2%를 금금 혼합형 ETF로 할당하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둘째, 이미 달러 자산 비중이 높은 투자자라면 금 ETF를 원화, 상장 상품으로 일부 보유해 금 플러스 원화 조합을 만드는 것이 환해지 관점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리밸런싱 원칙을 정해두고 금 가격과 원 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치우쳤을 때 비중을 조절하는 룰 기반 운용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금값은 분명 역사적 고점권이지만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주식시장 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완전히 끝난 사이클이라기보다 변동성을 동반한 중장기 박스 상단 구간에 진입한 상태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승부는 방향성 예측이 아니라 환율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2월 10일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200달러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50% 이상 오른 수준으로 단순한 단기 랠리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 변화가 중첩된 슈퍼사이클의 한 한복판에 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이 흐름은 ETF 자금 유입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실물담보금 ETF에는 약 52억 달러가 순유입되었고 전체 보유량은 3,932톤, 운용자산은 약 5,3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도 금 ETF AUM은 4,020억 달러 수준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채권 현금 비중을 줄이고 금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기관 투자가의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한국거래소 금시장은 2025년 상반기 거래량이 37.3톤으로 전년 동기 9톤의 4.1배를 기록하며 시장 개설 이후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1kg 골드바의 상반기 평균 가격은 기당 14만 4천 원으로 1년 전 평균 10만 6천 원 대비 약 37%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실물 시장의 과열과 동시에
상장 지수 펀드 쪽에서도 골드 열풍이 뚜렷합니다. 대표적인 AC KRX 금연물 ETF 티커 42006tum의 경우 2025년 말 기준 순자산이 약 3.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최근 1년 총 수익률은 약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주 가격 범위가 심청저기세 치원에서 30, 1290원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운 변동성을 경험한 셈입니다. 실제로 11월 3일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이 ETF를 순매수한 규모만 5.4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 변동성에 지친 끝에 대거 금 ETF로 피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쏠림이 과도해질 경우 뒤늦게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고점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금 ETF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기관 자금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코어 자산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지정학 리스크, AI 리쇼어링에 따른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 등은 1, 2년이 아니라 5, 9일, 10년 단위의 이슈이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곧 다 빠질 일회성 버블로 치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 ETF 가격이 이미 1년 새 50, 60% 상승한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의 전략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진입, 분할, 리밸런싱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412젠6컴 등 특정 ETF에 집중된 비중이 크다면 동일 상품을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금 플러스 채권, 금 플러스 글로벌 주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ETF로 분산의 변동성을 낮추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연금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금 ETF를 10% 내에서 장기 보유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금은 어차피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자금인 만큼 단기 고점 부근에 진입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리밸런싱을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채권 주식 사이의 완충자의 역할을 통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최대 낙폭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말 한국금 ETF 시장은 충분히 뜨거운 상태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과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아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이미 오른 가격과 높은 변동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산 규모 위험 선호 투자 기간에 맞는 비중과 상품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기준 국제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000펑크시칸문 잠입의 1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중순 4원이 8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던 수준과 비교해 한 달 새 다시 고점을 시도하는 구간이며 일부 선물 가격은 4엔 430달러 선까지 터치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마지막 FOMC와 이전 몇십 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중기적으로는 실질 금리 하락과 달러 강세 피로, 구조적으로는 중앙은행 매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합쳐져 고평가 구간이지만 쉽게 꺾이기 어려운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전 세계 실물담보 골드 ETF에는 약 52억 달러가 순유입되었고 총 보유량은 3,232톤, 운용자산은 5,300억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단기 쏠림이 아니라 북미 유럽 기관 자금이 5개월 이상 연속으로 금 ETF 비중을 늘려온 결과입니다. 한국 시장을 보면 대표적인 AC, KRX 금연물 ETF의 2025년 12월 10일 기준 가격은 약 28,100원, 52주 가격 범위는 심구송 퉁기심보원, 3.9매균보원이며 1년 수익률은 약 60%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순자산 규모는 약 3.4조 원으로 한국 상장금 ETF 가운데 단연 최대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전제로 2026년 금 가격을 보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 인덱스가 점진적 약세를 보이는 완만한 골디락스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명목금리는 내려가지만 인플레이션 기대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실질 금리가 낮은 구간에 머무르게 되고 금은 온스당 4,000달러를 하단으로 40개 모든의 전치 400달러까지 박스 위쪽을 넓혀가는 흐름이 유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 ETF를 7,000채납 1% 비중으로 중립 이상 편입하고 주식 하나만 채권 조정 시 리밸런싱을 통해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미국 경기와 고용이 예상보다 견조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고 달러 강세가 재차 심화되는 강달러 고금리 재부각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금 가격은 3,700비난 4달러 구간까지 14.15%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아래로 내려오는 국면이 겹치면 원화 기준 금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선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60% 이상 수익이 난 투자자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이 15%를 넘어가지 않도록 이익 실현과 리밸런싱을 병행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나 금융 시스템 불안 재발로 안전자산 선호가 극단적으로 커지는 위기 레짐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동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분쟁이 확대되거나 특정 국가의 재정 채무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갈 경우 금은 단기간에 4,500달러 이상을 시도하는 스파이크형 랠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등 구간에서는 가격 예측 자체보다 사전에 설정한 목표 비중과 손익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금은 포트폴리오의 보이솥이지 전 재산을 걸고 베팅할 승부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처럼 4.11266검 등 금현물 ETF의 1년 수익률이 60%에 달하고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4,200달러 안팎의 사상 최고권에 있을 때는 뒤늦은 추격 매수보다 이미 보유한 물량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라면 금금 혼합형 ETF 비중을 2% 범위에서 유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은퇴가 가까운 투자자나 변동성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연금, 퇴직연금 계좌에서 금 ETF를 10.115%까지 늘리는 대신 개별 성장주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위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말 금시장은 가격 수급 모두 과열과 구조적 수요가 공존하는 고원지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금의 전략적 가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성패는 금리를 얼마나 정확히 맞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재무 상황과 투자 기간에 맞는 적정 비중을 설정하고 일관된 원칙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02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50%를 훌쩍 넘는 상승률로 주요 원자재 가운데 가장 강한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이 상승이 단순한 개인 투자자의 단기 쏠림이 아니라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실물담보 금 ETF에는 약 82억 달러가 순유입되었고 금 보유량은 3,893톤, 운용자산은 저점 10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KRX 골드마켓의 2025년 상반기 거래량은 37.3톤으로 전년 동기 9톤의 4.1배에 달하며 시장 개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1kg의 골드바의
기량 평균 가격은 10만 6천 원에서 14만 4천 원으로 약 36.7% 뛰었습니다. 상장 지수펀드 쪽을 보면 ACE KRX 금연물 ETF의 12월 초 가격은 1좌당 약 2만 8천 원, 52주 수익률은 약 60% 수준이고 운용자산은 3.4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급 수요 구조를 보면 한국 가계와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전 세계 금 수요는 전년 33톤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ETF바, 코인 투자 수요와 중앙은행 매입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입니다. 즉, 금은 위기 때 잠깐 찾는 피난처가 아니라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가가 구조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 자산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연령 자산 규모별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0-40대 성장 지향 투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0.5% 수준에서 금 ETF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연령대는 소득 증가 여력이 크고 장기적으로 주식 리스크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금은 어디까지나 급락시 완충 장치, 그리고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보험 정도의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411060 같은 순수 금연물 ETF를 활용하되 연 1.2회 정도 리밸런싱 시점에만 비중을 조정하는 느슨한 룰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40-60대, 특히 은퇴 15년을 앞둔 프리리타이어 계층이라면 금 비중을 예시뺄 1%까지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주식 남맵, 부동산 비중이 이미 높고 원화 약세 구간이 반복되는 한국 구조를 감안하면 원화 표시 금 ETF는 환해지와 변동성 완춘기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때는 4160 같은 현물형 ETF의 절반 정도, 나머지는 금 플러스 국채, 금 플러스 글로벌 주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ETF로 나누어 복합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은퇴자 및 안정추구 투자자의 경우 연금, 퇴직연금 계좌, 내 금 ETF 비중을 10판매치 15% 선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20%를 넘겨 금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고 장기 박스권 구간이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 배당주와의 조합을 통해 현금 흐름을 보완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분기 방위 단위로 리밸런싱 규칙을 미리 정해 금 비중이 15%를 넘으면 일부 매도, 8% 이하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와 같이 기계적인 룰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 자산과의 조합입니다. 이미 미국 주식 담달러, 예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라면 굳이 달러 표시 금, 현물, ETF까지 추가하기보다는 원화 상장 금 ETF 위주로 가져가 원, 잔 달러, 환율이 되돌릴 때 손실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해외 자산이 거의 없다면 달러 표시 금 ETF 또는 해외 금 관련 ETF를 통해 일부를 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금 가격과 금 ETF 가격이 모두 역사적 고점권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이미 글로벌 ETF AUM이 5천억 달러를 넘고 한국 KRX 금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시점에서는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지금 당장 전환해야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을 주식, 부동산을 대신할 메인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와 환율, 인플레이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어떤 형태의 금 ETF를 활용할지에 대한 냉정한 설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5년 말, 전 26년 초 금 투자는 더 이상 고점 추격과 폭락 공포 사이의 감정 게임이 아니라 자신만의 비중률과 상품 조합을 정해두고 5년, 10년 단위로 운용해 나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현재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기준 온스당 4,026달러 선으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 약 0.5%, 1년 기준으로는 57%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세계금협회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실물담보금 ETF는 2025년 11월까지 6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되면서 운용자산이 5,300억 달러, 보유량이 3,032톤으로 사상 최고 월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KRX 금시장의 2025년 상반기 거래량이 37.3톤으로 개장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고 대표 ETF인 ACE KRX 금연물 ETF의 순자산은 약 3.41조 원, 1년 수익률은 60%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숫자만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타야 하나라는 조급함이 생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냉정한 체크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금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사고입니다. 금은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에지 자산이지만 가격 자체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2011년 온스당 1,900달러대의 고점 이후 2019년 초까지 약 40% 가까이 빠진 전례가 있고 그 사이 4년 동안은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 올라간다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온스당 4,200달러 안팎의 역대 고점 구간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거나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이면 10% 조정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금을 절대 손실이 없는 성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식 간인 채권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포트폴리오 최대 낙폭을 줄여주는 해지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아예 사지 말자는 극단적 접근입니다. 물론 1년 새 50%여% 오른 자산을 한 번에 레버리지까지 사용해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확실성, 재정 적자 확대, 인구 구조 변화, 지정학 리스크, 통화, 완화, 기조 복귀 등을 감안하면 금의 전략적 비중 자체를 0으로 두는 것 또한 리스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금액과 시간의 분산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1년간 금 ETF를 총 1,200만 원까지 편입하겠다고 정했다면 지금 전액을 투입하는 대신 매월 100만 원씩 12번에 나누어 매수하는 식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스당 4,200달러에서 시작해 3,800달러까지 조정이 오더라도 투자자가 느끼는 체감 손실과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물금이 ETF보다 무조건 낫다는 인식입니다. 실물금은 자기 인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매수 매도 시 스프레드가 넓고 보관 보험 세공 비용을 감안하면 장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4110존 융권 같은 금연물 ETF는 KRX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연보수 0.5% 수준에서 실물금 가격을 거의 그대로 추종하면서도 유동성과 분산 투자가 용이합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실물과 ETF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소액 유동성 중심이면 ETF, 상징적 비상자금, 성격이면 실물처럼 목적에 따라 비중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금만 많이 사두면 은퇴가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배당도 없습니다. 연금 노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과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실질 수익률인데 금은 이 역할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연기금 대형 기관들도 금 비중을 보통 곱바엠 1% 선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채권, 주식, 대체 투자 등으로 구성합니다.
한국 가계와 연금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동산 주식이 과도한 구조라면 금 비중을 5.0%로 올리는 것은 의미 있지만 1000% 이상으로 키우는 순간 물가 환율 해지를 넘어 집중 위험으로 바뀝니다.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금을 왜 사는가? 인플레이션, 환율 위기 대비인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인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전체 자산 중 몇 %까지 금에 배정할 것인가? 소득, 연령 전 위험, 선호에 따라 0.5%, 2%, 0% 등 나만의 룰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상품으로 얼마나 나누어 살 것인가? KRX 상장, 금 ETF, 해외 금 ETF, 실물금, 금 관련 주식, 재굴주 등 수단을 나누고 일시 일괄 매수가 아닌 정기 분할, 매수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말 현재 금은 가격 수급 측면에서 분명 비싼 자산이지만 구조적 리스크와 중앙은행 기관 투자가의 매입 추세를 감안하면 완전히 사이클이 끝난 자산도 아닙니다. 이 애매한 구간에서 성패를 가르는 것은 금리 환율을 맞히는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 상황과 투자 기간에 맞는 현실적인 비중과 상품 조합을 설계하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원칙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